안녕하세요. JD 부장 구세희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MS 구글 어닝 쇼크 그러나 장외에서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터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 부장부서 17기 모집을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8월 1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7월 FOMC 첫날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87%, S&P 500 지수가 1.15%, 다우존스 지수가 0.71%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뉴입니다. MS 구글 어닝 쇼크 그러나 장외에서 상승. 어제 증시 하락의 원인은 월마트입니다. 2분기 소비 지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7.6%나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포감을 더 키웠습니다. 월마트의 영업이익을 1% 하락으로 봤는데 11에서 13% 감가되었다는 소식에 증시가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코스트코, 타깃 등 같은 직군도 하락했고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아마존도 무려 5%나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쇼피파이는 팬데믹 때문에 10%나 감원한다고 하면서 15%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1.87%나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의 선전인데요. 오히려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분기 순이익이 늘어서 주가가 각각 2%와 1%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은 소비가 줄었다. 특히 의류다. 그래서 의류 기업들 재고가 쌓이고 있고요. 의류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기업은 선전을 하고 있다. 즉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좋다는 것이고 서비스 매출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월마트는 가격이 저렴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마트와 비슷한 대형 할인마트는 어닝 쇼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소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입니다. 게다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소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서 서비스 소비가 높은 종목이죠. 외식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 관람하면서 빅맥에 콜라 같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브랜드 소비의 기업은 2분기에 괜찮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MS 구글 실적 왜 이래? 달러 강세, 광고 시장 둔화 여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구글이죠. 실적 발표를 했고 시간 외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예상치보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못 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클라우드에서 적자를 냈죠. 클라우드는 코로나 수혜 업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클라우드 매출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피파 축구 게임만 하던 사람이 나가서 프리미어 리그나 메이저 리그를 직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클라우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구글 모에서 알파벳 매출 성장 2년 내 최저인데 주가는 4% 올랐다. 왜 그럴까? 게다가 우려했던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만약 달러 강세가 아니었으면 16%나 매출이 늘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죠. 다음은 광고인데요. 광고는 스냅이 개판을 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와서 선제적으로 기업이 광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냅처럼 광고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월가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구글, 메타,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의 광고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광고 업체들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구글의 광고 수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나름 선전했습니다. 즉 스냅, 트위터 등 같은 경우는 광고로 말아먹었는데 구글은 광고 수입이 줄지 않았으니 광고주는 일단 유저층이 얇고 불확실한 곳을 선제적으로 줄였다는 얘기고요. 구글은 기존의 광고를 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스냅, 트위터, 메타 등이죠. 반면에 구글은 개인 정보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OS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안드로이드라는. 오히려 개인정보를 다른 곳인 메타, 트위터, 스냅에서 못 쓰니 결국 구글의 검색 광고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광고 부분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글이 시간 외에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광고 때문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MS는 올랐을까요? 그것은 실적이나 클라우드 모두 망했는데 말이죠. 버퍼링 성장, 알파벳 MS 나란히 핑크빛 주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결국은 시간 외에서 주가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광고 때문에, MS는 전망 때문에 시간 외에서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 상승한다고 오늘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28일 새벽 3시에는 FOMC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FOMC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장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은 구글과 MS의 영향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FOMC 패턴으로 봐서는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날은 꼭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폭락하는 사태가 반복되어 왔죠. 그러니 내일까지는 나스닥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레입니다. 모레 애플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가 높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올랐습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클라우드 매출은 없고 광고 매출 비중도 작습니다. 그러나 광고 매출 비중은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어닝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어닝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도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영상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MS 구글 어닝 쇼크 그러나 장외에서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